화면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녹화 하셔서 올리실 때 선생님 얼굴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직 조금 미숙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치유. 에너지 치유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왜 에너지 치유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을 치료할 때에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이 나쁘다 그러면 간을 치료한다. 피가 나쁘다면 피를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간의 세포를 치료한다. 폐의 세포를 치료한다.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간의 세포는 뭐로 되어 있는가? 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간의 세포는 뭐로 되어 있는가?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간의 세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그게 이제 세포 생물학인데 생물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물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가 나옵니다. 그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원자는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지고 치유를 하자. 이런 측면에 제가 이름을 에너지 치유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하는 거는 간단하죠. 우리 양절유기하고 신부원열기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허리 치유예요. 제가 왜 허리 치유를 가지고 첫 시간에 시작을 할까요? 허리를 가지고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가장 기둥이 허리예요. 허리가 튼튼하면 몸이 튼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치유를 하는데 오늘도 첫 시간부터 실습 위주로 이렇게 하고 싶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핵심 지식, 그러니까 치유의 핵심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다 공부하셨죠? 제가 예습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다 예습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갖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치료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골격, 뼈, 그 다음에 근육, 그 골격과 뼈를 관리하는 신경,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골격뼈,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장부, 이제 그런 구조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연습해서 숙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겨울 거예요. 지겹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제가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엄청 쉽게 할 거예요. 우리 이번 에너지 치유는 엄청 쉽게 할 거예요. 자, 몸은 무엇인가? 치유를 하려면 몸이 무엇인지 그 핵심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몸은 무엇인가? 몸은 세포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건 아는데, 그것을 진짜 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세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에요. 몸은 세포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포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몸은 세포 외에는 없다. 세포로만 되어 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세포와 세포가 만드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이게 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는 다 해당되는 정의예요. 식물, 동물, 박테리아. 그런 모든 것들도 세포로 돼 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단세포잖아요. 세포 하나의 생명체예요. 물론 바이러스는 이제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생명은 세포 외에는 없다. 근데 그 말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세포와 세포가 만든 어떤 물질, 그것을 생명 물질이라고 해요. 생물학에서는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삼겹살 단백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약,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가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세포, 인간의 세포가 만드는 생명 물질은 종류가 약 10만 종류가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를 다 분류했더니 대략 1억 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치유를 한다, 몸을 치유한다, 몸이 병이 걸린다는 그런 모든 문제, 그래서 약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생명체의 본질인 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생명 물질,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생명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드느냐, 또는 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세포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세포예요. 또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세포와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 기준이 명확해져요. 우리가 먹는 것은 식물은 식물 세포로 되어 있고 식물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물질. 동물은 식물을 먹고 동물 세포가 만들어낸 세포와 생명물질.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세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세포 외에는 없다. 그럼 세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세포가 정식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포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일주일 만에 사라져요. 어떤 세포는 뭐 한 달 만에 사라져요. 피부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싹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근육도 서너 달 만에 바뀌고 아주 단단한 뼈 같은 경우도 몇 년 만에 한 7년 만에 싹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인데 세포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세포를 수정세포라고 해요. 이 가운데 보면은 뭐 동그란 게 두 개 있죠. 이 동그란 거 하나가 정자의 핵이고 또 하나는 난자의 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에 특히 건강을 얘기할 때에 세포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요. 근데 그것을 세포 외에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세포가 신비로운 거예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하죠. 소우주라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롭고 그 안에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몸이 대우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소우주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세포가 정말 대단해요.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대단한 세포가 60조 개나 내 몸에 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의식, 정신, 기억력,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혼육이니까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은 그냥 세포. 그러니까 영과 혼과 이 육체는 분리해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세포 안에서. 그래서 세포 외에는 없다.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세포 외에는 없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뭐 물론,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대략 이렇게 돼 있다. 세포는 특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잘 안 보이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세포를 이해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실제 사진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데, 필요 없어요. 우리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 잘 안 보여. 세 가지 잘 보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세포막.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세 번째, 핵입니다. 세포막, 바깥에 있는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이 기능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진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거는 세포막, 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핵, 이것이 건강하게 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암을 치료하는 것도 그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도 세포막을 튼튼하게,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핵을 튼튼하게. 그러면 완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포는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 있고, 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많아요. 세포 하나에 평균 한 300개, 많은 건 1000개 이렇게 돼요. 세포 하나에.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만일 우리 몸의 수분을 다 빼내고 우리 몸을 이렇게 무게로 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절반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절반. 그래서 루이스라는 생물학자는 여태까지 핵이 우리 몸의 핵심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주인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핵도 DNA가 있지만은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DNA가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주인이고 이 나머지는 우리가 숙주인 게 아닐까. 그런 어,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예요. 할 정도로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세포는 결국 생명 물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생명 물질을. 생명 물질을 이 핵이 만드는 거지만 핵의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핵이 직접 움직이진 않아요. 핵에 있는 DNA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 만들 때 원재료는 전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원재료가 뭐냐 하면은 아미노산, 핵산,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도 뭔가 만들려면 에너지가 다 필요해요. 마치 우리 전기가 없으면 불을 못 켜고 냉장고 안 돌아가고 세탁기 안 돌아가듯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쓰는데 특히 생명물질을 만들 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다른 모든 현상과 비교했을 때 생명물질,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물질을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10배나 많아요. 10배나. 그래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건강. 사실 우리가 치유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 앞으로 80살까지는 다 사실 거잖아요. 저는 뭐 조금 일찍 할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다들 80살까지는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80이 되면은 절반은 치매고 절반은 암이에요. 예외 없이 절반은 치매.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통계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80이 되면 절반은 암에 걸리고 절반은 치매에 걸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이 지식을 알면은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릴 수 있고 암에 안 걸릴 수 있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세포에 대한 지식이다. 세포에 대한 지식 중에서 세포막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핵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 번째, 이 핵은 모든 세포에 핵이 있죠. 우리 몸에 이제 60조 개. 여러분 혹시 1조 써보셨어요? 1조? 안 써보셨구나. 통장에 한 10억은 넣어보셨어요? 10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동그라미. 9개, 9개. 그러면은,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죠. 그럼 동그라미가 3개가 더 있는 거죠. 예, 1조. 동그라미가 3개가 더 12개. 음, 60조 개라면은 상상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전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이잖아요. 80억. 80억에 거의, 80억에 거의 1000배? 만배, 만배.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의 만배가 되는 그 세포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 절반은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일부러 핵을 없애고 나머지 모든 세포,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바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염색체 또는 DNA예요. 이 DNA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우리 몸이 이렇게 될 때에 엄마의 핵, 아빠의 핵,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한 핵이 돼요. 그래서 핵은 안에 염색체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돼 있죠. 이중나선. 하나는 엄마의 핵, 하나는 아빠의 핵이에요. 그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핵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DNA 역할을 하는데, 이 DNA는 생명 물질을 만들어내는 또는 우리가 세포가 제대로 살아갈 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은 당연히 병이 와요. 병은 기본적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망가지는 거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거고, 또 세포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정상적으로 잘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피부세포가 잘 증식이 안 된다. 세포가 하나에서 2개 되고 2개에서 4개 되고 이게 증식이란 말이에요. 증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죽은 세포는 사라지고 증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나거나 얇아지거나 병이 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세포는 정식이 잘 돼야 되는데 정식이 잘 되려면은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핵, 이 3가지가 잘 건강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은 세포는 처음에 수정세포 단계에서 그대로 간이 되는 게 아니고 수정세포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지고 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액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만들어지죠. 그 조혈모세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백혈구가 되고 적혈구가 되고 혈소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분화를? 분화, differentiation. 네, 맞습니까? 네, 분화. 분화가 잘 돼야 돼. 분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변해가지고 최종 세포가 돼야 돼요. 간이 되려면은 처음에 간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자꾸 분화해가지고 간이 돼야 하는데 끝까지 분화가 안 된다. 그럼 뭐가 돼요? 종양이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였거든요. 골수세포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B세포가 끝까지 분화를 안 하고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모자라네 B세포가 그래갖고 분화가 안 되니까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그게 백혈병이 들린 거예요. 세포는 정식하고 분화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포막이에요. 보세요. 세포막. 이해할 수가 없죠. 세포막이 뭐 이렇게 복잡해.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우선 세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세포 속으로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세포가 받아들여야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병이 왜 걸리죠? 당뇨병이 물론 뭐가 뭐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뇨병이 왜 당뇨병이 되냐 하면은 음식을 먹어서 그 탄수화물,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이 문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에서 얘가 탄수화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세포가 탄수화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막 포도당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세포 속으로 잘 흡수하게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뭔가가 들어올라 그럴 때, 너는 안 돼. 하고 막아내는데도 이거예요. 여기는 심지어 아주 작은 분자도 쉽게 못 들어가요. 기체는 너무너무 적잖아요. 원자로 돼 있으니까, 원자 한두 개로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심지어 물 분자가 얼마나 적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물 분자거든요. 그 작은 물 분자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튼튼하면은 필요한 것들은 잘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잘 방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뭘까요? 아시는 분? 이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이 예, 말씀하세요. 인지질 공부하시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지질 이중막 정확합니다. 지질인데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인이 붙어 있어요. 인이 붙어 있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인이 딱 붙으면 이게 함부로 이렇게 달아나지를 않아요. 어딘가에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인이 딱 붙들고 있는 지질로 되어 있어요. 지질이란 말하고 지방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지방은 주로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질은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지질이라 그래요. 이게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가 몇 개라고요? 60조 개. 60조 개의 모든 세포가 지방으로 돼 있는데, 지질로 돼 있는데, 이 지질이 부족하거나, 이 지질이 만일에 성분이 안 좋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겠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쉽게 공격당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럼 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장기는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서 지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식품 영양학이 참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죠. 그냥 영양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식품 영양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뭐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어, 특히나 살찔까 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지방이 부족하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세포는 박살나요. 좋은 지방을 늘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좋은 지방이 뭘까요? 음, 좋은 지방. 네, 우선 이제 생선 지방을 최고로 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 이 밑에 이게 이제 지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 오리고기, 생선 오리고기 또는 뭐 닭고기, 닭가슴살 또는 염소고기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돼지고기가 되게 좋아요. 돼지고기 좋아요. 여러분 혹시 저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믿기는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요? 눈이 번쩍 무슨 소리야? 돼지고기가 좋다니? 네, 돼지고기 지방이 소고기 지방보다 훨씬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좋은 치즈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세포는 박살이 난다.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장기가 박살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하나에 보통 한 300개에서 1000개씩 들어있다 그랬죠. 왜 중요하냐?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하는 역할이 어, 이거 볼 때마다 짜증 내시는 분이 있어요. 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주나 그러고 뭐 설명도 잘 안 하고 자꾸 보여준다고 짜증을 내시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과학적으로 잘 정리된 이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지.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항상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첫 번째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게 우리 몸에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은 전부 원래 재료로 바뀌어요. 단백질의 원래 재료는 아미노산이에요. 지방의 원래 재료는 지방산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원재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면 전부 아세틸코 엔자임 A라는 성분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서 슉 돌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핵산이 만들어져요. 핵산. 핵산이 뭐예요? 핵산이 원형이 만들어져요. 핵산이 뭐예요? DNA 원료예요. 우리 몸은 세포가 분열하려면 DNA가 항상 두 배가 있어야 돼요. RNA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산을 만들지 않으면 세포 핵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또 뭘 만드느냐? 진짜 중요한 거, 아미노산을 여기서 만들어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세포가 아미노산을 연결해갖고 생명 물질을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약을 만들잖아요. 그 원재료가 아미노산인데 그게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빛을 꺼내가지고 ATP라는 원료를 만들어요. 예습 자료에, 예습하시라고 알려드린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 세 가지. 첫째, 핵산을 만든다. 두 번째, 아미노산을 만든다. 세 번째, ATP를 만든다. 이거는 만일에 이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아, 미토콘드리아 너무 감사해. 모든 세포 내에서 네가 모든 원재료를 다 만들어주니까 내가 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를 잘 먹어서 야채를 잘 먹어서 뭐 밥을 잘 먹어서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미토콘드리아가 핵산, 아미노산,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다. 뿐만 아니라 세포가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자면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그냥 전기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만들 때 쓰는 에너지는 전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전자기력이에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은 포톤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은 빛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죠? 예습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빛이에요. 그것을 누가 만드냐?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식물 속에서 빛을 담고 있는 것을 꺼내서 ATP로 변환시키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몸에서 건강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다. 물론 핵도 중요하죠. 핵 안에 있는 DNA 중요하죠. 세포 핵 안에는 이런 형태의 DNA가 있어요. 이중나선 구조죠. 자, DNA예요. 이중나선. 모든 세포에 다 있고 모든 인간이 거의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이 DNA 때문에 세포 하나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기록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뭐로 되어 있는가?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인. 아니 뭔가 신비로워야 되지 않아요? 뭐가 신비로워야 되는데, 그냥 원자,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인은 붙잡아주는 이 끝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은. 그러니까 핵산은 인을 제외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이 원재료, 핵산, 탄소수, 산소, 질소로 만들어 놓은 이 원재료를 누가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가 만든다 그랬죠.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불치병.
옛날에는 유전병이라 그랬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대략 8%밖에 안 돼요. 8%. 옛날에는 거의 100% 부모로부터 유전병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 유전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다 있어. 그러니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뭔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뭐길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알아서들 공부하시고요. 저는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예, 우리 몸속에, 핵 속에 이런 유전자들이 있고,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암도 이 문제예요. 암도 이 문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불치병은 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핵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없더라. 에너지적 방법으로 밖에는 답이 없다. 왜? 이게 전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있으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뭔가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세포가 뭘로 돼 있는가? 아, 여러분들 조금 재미없으신 모양인데, 뭐,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반밖에 안 보여주시고, 바꾸시고. 어떡하지? 재미없으시도 저는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세포가 우리 몸은 세포만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 이게 중요한 지식이고, 세포는 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포가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뭘 만드느냐. 네. 세포가 만드는 것은 아까 핵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걸 만든다 그랬어요. 우선 에너지, 핵산, 아미노산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서 이게 가가지고 누가 옮기는지 참 신비로워요. 어쨌든 가가지고 DNA의 정보, DNA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에 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해. 또는 도파민이 필요해. 도파민, 아세틸콜린 말고 더 쉬운 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밥을 탁 차려놓고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냄새 맡고. 그러면은 몸에서, 세포에서 후달달달 모여가지고 소화액을 만들어요. 생명 물질이에요. 그럼 소화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갑자기 세포 안에 있는 핵을 쫙 풀어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일정 부분, 특히 일정 부분을 딱 풀어요. 다 푸는 게 아니에요. 핵산이 60억 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쫙 풀어요. 풀어가지고 핵산에 가서 타타타타 붙어요. 순식간에 가서 타타타 붙으면은 이제 한 줄기 이렇게 복사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뚝 떼내. 뚝 떼내가지고 그게 핵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딱 서. 그러면은 이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들이 와서 탁탁탁탁 붙어요. 아미노산들이. 그래갖고 나오는 게 위산이에요. 소화액이에요. 놀랍잖아요. 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준비하면 벌써 췌장에서, 비장에서, 위장에서, 그다음에 소장, 대장에서 소화액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밥 먹으려고 그러네?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냐고요. 생각해 봐요. 세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눈으로 딱 봐서 밥이 있네. 여기 김치가 있고 청국장이 있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몸속에서는 핵을 쫙 풀어. 그래갖고 핵선들이 탁 붙어. 그래갖고 나와. 그래갖고 아미노산을 쫙 연결해. 그래갖고 쫙 만들어내는 게 소화액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약의 종류가 10만 가지가 넘어요. 요즘 20만 가지라고 해요. 요즘 20만 가지. 종류가. 소화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침 다 마찬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뭐 병이 오잖아요. 멜라토닌이 없으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면 죽잖아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은 파킨슨 걸리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필요한 우리 몸 필요한 모든 약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 정보가 핵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는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생명 물질을 만드는데 학술적인 용어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단백질이란 말을 생명물질, 너무 조금,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생명물질이라고, 저기 생명향기님이 계시네. 생명향기님이 아니고 생명물질이라고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장기가 있잖아요. 세포의 종류가 200종류가 되고 장기가 22개가 되잖아요. 그 장기마다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치유를 한다는 것은 세포의 문제다. 신장의 세포든, 간의 세포든, 폐의 세포든, 위의 세포든, 심장의 세포든, 뭐 예뻐진다? 피부의 세포의 문제다. 뇌도 세포로 돼 있어요. 혈관에 병이 왔다. 혈관 세포의 문제다. 이 모든 건 세포의 문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몸에 불편한 뭔가를 갖고 있다면 그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종류별 기능을 가진 세포의 문제다. 그럼 그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면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면은 치료가 되겠죠. 근데 세포는 중요한 게, 예,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세포핵이다. 그것이 튼튼해야만 생명 물질을 제대로 만들어서 치료를 한다. 너무 핵심적인 지식이에요.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모든 병, 모든 치료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약, 모든 치료법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딱 보면은, 저 치료법은 조금 효과가 없겠다. 저 치료법은 진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에 중점을 두면 그래요. 자, 어, 예, 그래서 우선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포 하나에서 시작돼갖고 우리 몸이 되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척수예요, 척수. 이 부분에 대한 강좌는 많이 있으니까 꼭 그 발생,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척수가 만들어져 갖고 장기를 만든다. 척수가 만들어져 갖고 그 척수에서 신호가 나가서 모든 장기, 모든 근육, 모든 뼈, 모든 혈관, 이거 다 만든다. 척수가 몸을 만든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만 얘가 만드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몸이 만들어질 때와 지금 현재의 내 몸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영양 공급에 있어서 이때는 엄마의 영양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이때는 내가 스스로 영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공급을 엄마가 다 해줘요. 혈액을 통해서. 근데 이때는 내가 지금 여러분 모든 몸은 지금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못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지거나 이 문제죠. 잘 만들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계속 정식하고 분화해서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는 것이 잘 만들어지는 거고,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아예 안 만들어지는. 그러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어떤 분 신장이 막 엉망이 돼 있어요. 신장은 잘 몰라요. 망가졌을 때. 거의 한 50% 망가졌을 때 알아요. 그때.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럴까요? 이 간단한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포가 계속 증식하면 되는 거야. 왜 증식이 안 되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선생님 죄송해요. 좀 급한 연락이 있어서. 예, 암 환우들은 그냥 아무 때나 밤낮으로 막 급하면 전화를 하세요. 어,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다 책임지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뭘 책임지느냐? 무엇이 내 몸을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무엇이 내 몸을 만드느냐? 음식과 호흡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음식과 호흡이다. 음, 나머지는 몸에서 다 해요.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음식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핵산, 아미노산, 에너지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호흡은 주로 이제 산소 문제인데, 물론 산소가 다는 아닌데, 그냥 우선은 산소라고 생각해요. 만들다 보면 몸 안에서 쓰레기가 생겨요.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전자 아니면 양성자예요. 이게 내독소라고 하죠. 내독소. 독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가 막 만들어질 때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도 우리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원자들이에요, 원자들. 그걸 바로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40일을. 물론 물은 열흘만 안 먹어도 사람이 사망하죠.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데 호흡은 5분만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선 음식은 뭐냐 하면은 몸속에서 저장을 해요. 음식은 주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에요. 지방은 이제 지질이라고 해요. 학술적인 용어로. 주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방, 어떤 탄수화물, 어떤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어, 굶어 죽는 일은 별로 없었죠. 옛날에는 굶어 죽는 분들도 많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하면은 모자라서, 음식이 모자라서 우리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건 없는데. 근데 왜 병이 오느냐?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지질,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게 최고 중요하다. 왜? 그게 우리 몸의 모든 구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호흡은 무슨 문제가 있나? 호흡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왜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죽느냐? 그런데 이 기록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절반이 적혈구예요. 적혈구. 밑에 나오는 모양인데 적혈구예요. 그럼 적혈구가 몇 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약 30조 개. 30조 개. 어, 이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적혈구가 처음 만들어지면 핵이 있어요. 그런데 적혈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핵을 다 없애버려요. 핵을 다 없애고 그 안에 전 뭘로 채우냐 하면은 어, 뭘로 채우죠? 네빌라르님 안 들립니다. 까먹었어요, 저. 빨리. 헤모글로빈. 왜 까먹었지? 제가 요즘 치매가 왔나? 어떻게? 중요한 것은 적혈구 하나에 적혈구가 30조 개나 되는데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냐? 적혈구가 30조 개예요. 우리 몸의 세포의 절반이에요. 근데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적혈구 하나에. 그럼 적혈구 하나는 산소 4개를 운반해요. 산소 4개를.
그러면은, 산소를 한 번에 몇 개씩, 이게 다 동원되면 몇 개씩 운반해요? 4 곱하기 2억 5천만 개 곱하기 30조. 네벨나라로님 빨리 계산해 주세요. 30조 곱하기 2억 5천만 곱하기 4개. 몇 개예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 이걸 알아야 돼요. 적혈구가 30조개가 되는데 헤모글로빈 적혈구 하나의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개인데 그 안에 산소 4개를 탁탁탁 붙잡게 돼 있어요. 아주 구조가 특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폐에서 산소를 탁 붙잡아갖고 온몸에 쫙 순식간에 돌려요. 순식간에 돌려요. 근데 이게 만일에 5분 동안만 정지를 하면은 죽어요. 그냥 내 몸 자체가 죽어요. 세포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죽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 힘을 잃은 전자가 있고 또 양성자가 있어요. 이것들을 즉시 가서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양성자의 전자가 붙으면 수소죠. 수소와 산소가 합하면 뭐예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H2O 물이 돼요. 예. 그게 들어가고 물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분만 안 되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폐렴으로.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암세포는 그냥 암으로 많이 퍼져 있고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몸이 약해져서 결국은 폐가 기능을 못하면은 예외 없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폐렴 증상이 와요. 다시 말해서 폐에서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붙잡아가지고 2억 5천만 개 곱하기 30조 개나 되는 그 산소를 몸속에 쫙 뿌리지 못하면은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나가요.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 우리가 보통 산화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가 많아지는 게 산화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금방 죽어요. 터져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 항상 음식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다 아니까 뭐냐면 중요한지를 몰라요. 알기는 다 알죠. 근데 중요한지를. 아, 자, 그러면 음식과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데, 음식은 지방,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이다. 근데 지질이 뭘로 돼 있냐면은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질은 뭘로 돼 있느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CH2. 탄소 하나에 양옆에 수소 하나 붙어 있는 게 지질이에요. 지질.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화지방산이라 그러고 중간에 이게 이중결합이 되었고 꺾이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물론 세포막도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세포막 때문에도 지질은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은 에너지로도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서 명절 되면은 그 폭죽 터뜨리잖아요. 빵빵빵빵빵 터지잖아요. 폭죽 쭉 연결해 놓으면 밑에 사람들 빵빵빵빵 터지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질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질이 굉장히 효과적인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뭐냐 하면 지질은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돼 있어요. 아, 너무 놀랍죠? 근데 단백질은 뭐냐 하면, 이거 모르셔도 돼요. 단백질은 모든 생명물질이라 그랬잖아요. 아미노산을 쭉 연결하고 생명물질인데, 모든 생명물질에 놀랍게도 아미노기, 질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지질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와 질소로 되어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은, 탄소는 엄청 중요하구나. 탄소는 모든 존재의 기본이구나. 탄소. 근데 거기에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나쁜 음식인가? 이 기준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음식과 호흡인데, 호흡은 뭘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냐면 운동이에요. 결국 호흡이 안 되는 것은 호흡 근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료할 때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지만 본인이 음식 잘 가려 먹지 않고 운동 안 한다. 그럼 치료 못 해준다고 하셔야 돼요. 치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뭘 잘해줘도 본인이 음식 잘 가려 먹고, 아무리 뇌 치료하는데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뇌세포가 막 망가지고 안 되거든요. 술 마셔도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무슨 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치료하시더라도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다 갔어요. 허리치유의 핵심 지식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척수가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척수 치료가 1번이에요. 척수가 1번이에요. 그래서 척수가 뭘 관리하냐? 근육, 이게 신경이니까 여기서 신경이 나오잖아요. 근육, 그 다음에 뼈, 혈관,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전체를 다 관리해요. 그래서 몸 전체를 보면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은 여기에 있는 척수와 여기에 있는 신경이 관리하는 것들, 허리, 요추에 있는 이 척수가 이 신경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뭐뭐 있느냐? 첫 번째, 이 뒤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배, 여기서 배로 가요, 배로. 그래서 배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근육. 이 전부 다 여기서 관리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밑으로 쫙 내려가죠. 다리, 발끝까지. 다리는 전부 다 여기서 관리.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무릎, 뭐 허벅지 전부 다 모든 다리의 문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족저근막염, 뭐 정맥류, 무릎 통증, 무릎 안에 뭐가 나빠서 수술해야 된다. 그런 모든 문제가 전부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어디? 척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안에는 장기가 있는데, 이가 관리하는 장기가 뭐냐? 첫 번째, 신장이야, 신장. 신장병은 전부 여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왜? 얘가 만들었어요. 얘가 신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장과 연결된 게 뭐예요? 신장 뒤에서 관 하나 쭉, 두 개가 내려가서 방광. 그 다음에 방광 뒤에 있는 게 자궁. 자궁 옆에 있는 게 난소. 남자는 전립선. 보한. 그 다음에 직장까지. 직장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허리와 다리의 모든 뼈와 근육,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전립선, 직장. 거기에 대한 모든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근육까지. 그래서 속지 말자 신경세포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뻗어 있는 신경망이에요. 신경망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척수, 이것이 척수 이 속에, 척추 뼈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해요. 여기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받아들여요. 감지하고, 여기서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물질을 보내야 될지? 약 천여 종의 시냅틱 프로틴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요. 여기서 명령해요. 보내면은 그게 가서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오는 이 신경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척수가 진짜 관리자다. 이 부분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주로 이제 음, 나머지 이론적인 거 몇 가지 조금 더 한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계속 찍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찍어서 여러분 필요한 영상을 다 찍을 텐데 제가 사실은 막 모델을 섭외를 할까? 왜냐하면 예쁜 몸매의 아름다운 화면으로 만들까 싶었어. 돈도 돈이지만 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영상 찍는 기술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을 꼬셔 아들아 이가 좀 그래서 좀 아들 몸을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근육인지 이게 이 안에 무슨 신경이 들어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척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몸의 부위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하고 여기서 치료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등 근육, 배 근육, 다리 근육, 엉덩 근육, 모든 근육과 골격. 그 다음에 장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전립선까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부 여기서 치료하는 거다. 이것이 에너지 치료의 기본이다. 좀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오늘 강의 재미없다. 좀 쉽게 해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쉽게 할게요. 의견 주세요. 오늘 강의 재미없었습니까? 절반은 그 화면을 닫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화면을 닫고 계신가. 그렇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녹화했으니까 이제 녹화된 거 그대로 카톡에 올리도록 하고 다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이제 허리부터 시작해서 허리, 다리, 그다음에 목, 어깨, 등, 그다음 뇌,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사암침법에서 하는 보사법이 있어요. 사암침이라고 아시죠? 그 사암침을 우리 신본역이나 양절육이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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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